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러시아의 그 캄차카 반도, 캄차카 반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나갑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캄차카 반도의 그 아틀로소보 요점이 있습니다. 아틀로소보라는 어,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이 있고 오늘은 아틀로소보에서 이륙해서 여기 우카 공항 한 이쯤 있습니다. 우카 공항으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한 이쯤 갈 것 같아요. 한 이쯤 가가지고 거의 이제 캄차카 반도를 거의 지나서 입구 쪽이죠. 캄차카 반도 입구에서 러시아 본토를 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세팅을 해놨고, 지금 아틀로소보에서 우카로 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근처에 아마 공항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이쯤 되겠네요. 딜리, 딜리키, 딜리치키, 딜리치키 공항 이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상 풍경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 그 캄차카 반도의 지형은 이렇게 생겼구나를 어, 기억하고 실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뭐 하얀 눈속보다는 아무래도 여름 풍경이 이제 모든 게 뚜렷하니까 정확한 경치 모습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계절은 웬만하면 8월 달, 8월 달 맑은 날씨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8월 달 맑은 날씨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한여름 8월 달인데도 저 끝에 보면은 산에 이제 눈이 많이 덮였죠. 그렇다 가지고 뭐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산은 아닐 것 같은데 아마 그만큼 그 캄차카 반도가 점점 이제 위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점점 북극에 가까워져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 거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아주 외진 곳이죠. 뭐 이런 곳에 살면은 거의 거의 뭐 자연 속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일단은 오토파일럿 세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도와 헤딩을 맞춰놨죠. 맞추고 뭐 당분간은 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평원을 지나기 때문에 지상 경치를 조금 더 감상하기 쉽게 고도를 제가 1500m로 설정을 해가지고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을. 자,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이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이제 설날이죠. 오늘이 보자 1월 28일입니까?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광교에는 지금 눈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뭐 많이는 아닌데 눈이 그쳤다가 녹을 때쯤 되면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해서 지금 창밖에 온통하였습니다. 온통하였고 그래서 뭐 조금 있다가 이제 집사람은 지금 처갓집에 갔고 저 혼자 있는데 예, 녹화를 오늘 끝내고 저도 산책을 좀 나가야겠습니다. 나가고 산책하는 김에 저 광교 카페 거리 쪽에 있는 오늘의 초밥이라고 굉장히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집이죠. 맛있는 초밥집이 있습니다. 초밥집에 가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가다 보니까 가면은 그 종업원이 인사를 해요. 오늘은 뭐 혼자 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진짜 맛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격도. 뭐 절대적인 금액이 작은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주로 가면은 참치 연어 덮밥을 거의 먹는, 뭐 다른 것도 한 번씩 먹지만은, 참치 연어 덮밥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18,000원인가? 근데 18,000원, 한 끼에 18,000원이 뭐 조금 비싼 듯 하지만, 근데 뭐, 일식을 한 끼에 그렇게 18,000원 먹을 수 있는 데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당뇨 환자는 이제 게으름뱅이 병이죠. 게으름뱅이 안 움직여서 생기는 병입니다. 안 움직여서 생기는 병인데 근데 당뇨 환자들은 또 나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나가기 싫으니까 제 스스로를 유혹하기 위해서 나가지고 맛집을 돌아다닙니다. 맛집을 나가자마자 바로 맛집에 가서 먹고 이제 호수 한 바퀴 휙 돌고 한 1만 보 정도, 8천에서 1만 보 정도 이제 걷고 들어오죠. 먹은 거를 이제 좀 태우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광교에 찾아보면 맛집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가지고 뭐 온갖 매일 메뉴를 바꿔가면서 먹는다. 근데 매일 먹으니까 체중이 너무 늘어서 뭐 이틀에 한 번씩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잘 안 되죠. 지금 보시다시피 캄차카 반도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거의 평원입니다. 가운데 이제 캄차카 반도 가운데는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이 있고 캄차카 반도가 길게 늘어져 있는데 좌우는 거의 평원 같아요. 평원 같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비행하는 쪽은 특히나 이제 사행천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발달해 가지고 강이 뭐 꼬불랑꼬불랑하게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상천인지 장난 아닙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꼬불랑꼬불랑 하잖아요. 그래서 뭐 토지는 비옥할 것 같아요. 비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토질은 비옥하지만 굉장히 척박할 것 같아요. 이게 겨울이 굉장히 길고 겨울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6에서 8개월은 좋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 살기가 힘든 지역은 보통 이제 그 생활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왜냐하면 정신력과 생활력이 강하지 않으면 이제 얼어 죽죠. 스위스 사람들의 국민성이 엄청난 이유도 제가 스위스 살아봐서 아는데 그 살아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국민성이 강한지. 1년 중에 뭐 그 알프스 산속 같은 경우에 1년 중에 뭐 10개월 정도가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눈이 와가지고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2개월 동안 어, 10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해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길이 막히면은 저 10개월 동안 그 모아놓은 양식으로 버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2개월 동안 양식을 충분히 준비 안 하면 이제 얼어 죽죠. 굶어 죽고 얼어 죽습니다. 그런 세월을 수천 년간 하다 보니까 스위스 사람들 국민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대학 출신들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걔네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척박하고 특히 추운 곳일수록 국민성이 강인해요. 그 머리가 좋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풍요로운 지방, 저 뭐 열대 지방에 뭐 바나나 막 파인애플 막 열리는데 망고 열려가지고 굳이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데는 또 반대로 게으르지 않으면 또 생존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막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 쓰러진대요. 근데 그게 이제 수천 년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게을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대지방 쪽이 모든 게 풍요롭지만 선진국이 별로 없죠. 대부분 후진국이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송합니다. 비가 아니죠. 눈이죠. 눈이 오고 날씨가 꽤 춥습니다. 꽤 춥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날씨에 유용한 제품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소개를. 그, 눈 오는 날 이렇게 산책을 나갈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지죠. 넘어지면은 음, 그 고관절 다치면은 큰일 납니다.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한 달 정도 입원했었는데 고관절 부러진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엉치뼈죠, 고관절이. 엉덩이뼈죠, 엉덩이뼈. 이게 부러지면은 연세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한 70, 60, 70, 70대 정도 되면은 대부분 사망합니다. 대부분. 대부분 사망해요.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지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의사가 이제 보호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멀쩡하시는데 사망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몸의 중심의 뼈이기 때문에 붙지 않은 상태로 계속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 젊은 사람도 제가 입원했을 때 아가씨 한 명이 그랬는데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20대 중반에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어, 퇴근해 가지고 집에 가다 현관 앞에서 주저앉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부러진 거죠. 근데 제가 만났을 때 30대 초반이었거든요. 6년 동안 병원에서 이제 휠체어로 사는 거예요. 제가 퇴원하고 몇 달 있다가 이제 퇴원했다 그러길래 연락 와가지고 이제 밥 사주고 이제 축하해 줬는데 7년을 입원한 거죠. 한창 이쁠 때 입원해가지고 노처녀가 돼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뭐 큰일 난 거죠. 인생을 완전 망친 거죠.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눈이 와서 땅이 얼었는 날은 반드시 제가 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거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음, 그 IGN 있지 않습니까? IGN 보통 IGN 그러면 등산 갔을 때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서 쓰는 그 도시형 IGN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등산용은 이제 이게 스파이크가 굉장히 크고 억세죠. 그래가지고 도시에 있으면은 걸어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리고 또 도로도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인도에서 사용하는 아이젠이 따로 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확 자세히 보면은 이게 스파이크들이 그렇게 억세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소에 가면은 이제 도시형 아이젠 그래가지고 4,500원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써보면은 그 발바닥에 앞부분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뒤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걸어보면은 되게 피곤해요, 발이. 왜냐면 발이 앞이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장거리를 걷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꺼내 신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급하게 새로 주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걸치는 방식은 앞에 걸치고 뒤에 걸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고 벗기도 되게 편한 거.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격은 4,5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진짜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요게 필요하고요. 반드시 눈 오는 날은 이거 신고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음, 이것도 얼마 전에 주문해서 지금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눈이 오면은, 눈이 오면은, 그, 뭡니까? 그, 눈 올 때는 아이젠을 반드시 착용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온이 이렇게 겨울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영상일 때는 괜찮습니다. 영상일 때 괜찮은데, 영하 한 1에서 영하 1도 미만, 1에서 한 3도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귀가 굉장히 시리죠. 귀가 막 아프죠. 시리다 못해가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 귀마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귀마개가. 옛날엔 귀마개가 두툼하지 않아가지고 뭐 해도 보면은 귀만 아프고 안 따뜻한데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 샀는데 제 모델명을 가르쳐 드릴게요. 샀는데 버팔로 방한 귀마개를 샀습니다. 샀는데 가격도 뭐 저렴해요. 1,800원. 두 개 샀습니다. 집사람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샀는데 요건 두툼합니다. 두툼해가지고 정말 괜찮아요. 어젯밤에도 이거 잘 사용하고 왔죠. 산책하면서 하루에 한 뭐, 2시간 정도 제가 산책을 가급적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대화할 때 그 소리는 또 잘 들립니다. 이게 춥지는 않고 소리는 잘 들립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뭐 저는 답답한 걸 싫어해 가지고 아주 춥지 않으면 귀마개만 쓰는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여자니까 추위를 많이 타죠. 그래서 내고 뭐 K2 방한 내 요거 집사람 사줬거든요. 사줬는데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발하고 목이 추우면은 몸 전체가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강추입니다. 가격도 또 얼마 안 하죠.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영하 뭐 한 3도, 한 5도 요 정도까지는 이제 귀마개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면 내구모까지 하시든지. 그런데 영하 한 5도 미만, 그 영하 뭐 8도, 뭐 어떤 때는 뭐 10, 한 2, 3도까지, 10, 한 4, 5도까지 내려가죠. 영하 한 10도 언저리 가면은 이제 그 귀마개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잖아요. 막 두통이 나는 것처럼. 그럼 기분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안 좋아해 아주 잘못하면 뇌졸중 걸립니다. 그 한겨울에 산책하다가 오크라고 쓰러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뇌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제 쓰러지죠.
그래서 영하 10도 언저리에 가면은 훨씬 더 방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얼마 전에 사서 또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에노바 방한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군밤 모자라 그러죠. 군밤 모자라 그러는데 요거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털도 되게 복실복실하고 그리고 천이 꽤 살짝 특수한 천이에요. 약간 반들반들한데 음, 살짝 방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촉도 되게 그리고 제가 사용해 봤는데 이거 방한 효과가 대단히 뛰어난데 마스크도 부착돼 있는데 저는 마스크는 떼고 안 씁니다. 보통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올리 가지고 이렇게 클립으로 딱 끼우면 이렇게 그냥 모자가 되고 내려 가지고 아래쪽으로도 이제 잠궈도 되죠. 잠궈되는데 그래 되죠. 두께도 두툼합니다. 두툼하고 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머리가 되게 큰데 머리가 이게 사이즈가 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저처럼 머리 큰 사람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군밤 모자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거 즐겨 썼는데 얘가 이제 재질이 이게 천재질도 천재질도 좋아야 되고 그 안에 털 재질도 좋아야 되는데 둘 다 좋아요. 이 가격이 18,000원인가 했었는데 지금 품절이에요. 18,000원은.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 올랐어. 쿠팡에서 21,000원 주고 21,800원 주고 샀어요. 샀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조금 이제 칙칙합니다. 그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별로 안 이뻐요. 남자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집사람 거도 이걸로 살라고 생각을 했다가 너무 좀 미관상 별로라 가지고 실용성은 끝내줍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는 좀 예쁜 거 사줬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요거 사줬습니다. 요거 예, 로로빈 이래가지고 요거 예뻐요. 예쁜데 요거 털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복실복실하고 색상도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검은색, 뭐 빨간색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집사람한테 요거 사줬습니다. 요 색깔 사줬는데 이뻐요. 마치 그 러시아 사람 같아요. 쓰면은. 근데 따뜻하기는 뭐 그 아깝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얘보다는. 왜냐면 아까 거는 바람이 좀 더 막아지는 천이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월동 장비로 어, 그 도시형 아이젠하고 그다음에 귀마개하고 그다음에 군밤 모자. 눈 오는 날은 도시형 아이젠을 신발에 이렇게 신고 가시고 산책을 하시고 또 영하 한 5도까지는 귀마개만 하든지 아니면 귀마개하고 내구어머 하면 될 것 같고 그때 영하 10도 정도 되면은 특히 바람이 중요합니다. 바람 부는 날 그때는 군밤 모자가 괜찮습니다. 음, 뭐 가격도 얼마나 하죠? 아주 굉장히 요긴하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마 구입하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어제 그 지난번에 제가 화목난로하고 이제 쉘트 반타고 맥스를 추천드렸는데 의외로 그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뭐 좀 병입니다. 병. 제가 참 이것저것 사 모아요. 이것도 병입니다. 잘 안 고치집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그 신기한 거 있으면 저는 다 사봐야 돼요. 그래서 제 집에는 뭐 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 다 사보기 때문에
추천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비행을 하면은 심심하니까 보시는 분도 심심하고 저도 심심하고 제가 이제 사본 것 중에서 괜찮은 것이면은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뭐 제가 추천드리는 것들은 그 최종적으로 괜찮더라 그러는 것만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기막에도 제가 뭐 수십 번 사고 버리고를 반복했고 뭐 털모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괜찮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뭐 괜찮은 거 발견했는데 그 캠핑카를 사용을 해도 그 야전 침대가 하나쯤 있으면 좋습니다. 뭐 두 개까지는 필요 없고 왜냐하면은 이제 캠핑카 안에 있으면 는 것보다는 자연에 나가면 이제 밖에 있는 게 좋죠. 잠만 이제 안에서 자고 평소에 놀 때는 이제 밖에서 아무래도 놀게 되는데 그러면 뭐 저는 릴렉스 체어를 주로 써요. 릴렉스 체어가 정말 괜찮거든요. 그런데 밖에서도 이렇게 뭐 좀 덜어 눕고 싶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는 온돌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도를 슬슬 올려놓고, 아직 멀었나요? 덜어 눕고 싶은데, 이제 릴렉스 체어는 어중간하게 놓아지죠. 그래서 야전 침대 하나쯤은 이제 릴렉스 체어 옆에 펴놓으면은 이제 편리합니다. 놀다가 이제 누워서 뒹굴거리다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헬리녹스 그 야전 침대를 샀다가 제가 팔았어요. 사가지고 며칠 안 있다가 팔았는 게 이제 뭐 사실사철라는 쓰고 싶은데 그 이제 추운 계절에는 아무래도 뭘 깔아야 되죠, 그죠? 뭘 깔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제 고도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고도를 급하게 좀 올리겠습니다. 고도를 올려가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았는 이유가 좀 기다리면은 이제 자충 매트, 스킨이 자충 매트인 야전 침대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팔아버리고 난 뒤에 이제 헬리녹스에서 안 그래도 이제 자충 매트 스킨이 출시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걸 기다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폭이 좀 좁고, 그리고 더 문제는 헬리녹스가 물건이 좋은 건 사실인데 제가 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지나치게 비싸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급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냅뒀습니다. 냅뒀는데 그 어, 트루브에서 제품이 제가 딱 찾던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살라 그럽니다. 그 폭이 넓어요. 길이가 1m 90이고 폭이 80이나 돼요. 트루브가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미리 이제 예고를 드리면은 예, 그 놀러 가면은 그 캠핑 가면은 이제 제일 즐겨 먹는 메뉴가 아무래도 삼겹살이죠, 그죠? 뭐 저희 부부는 삼겹살을 사실 잘 안 먹습니다. 둘 다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삼겹살을 먹게 되는데 삼겹살이라는 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좀 이제 기름도 튀고 하니까 이제 삼겹살을 먹을 때는 그 그리들이 아무래도 편리합니다. 그리들이 삼겹살도 그 그리들이 되게 편리합니다. 편리한데 근데 그 이론은 그런다. 이론은 막상 이제 그리들 사가지고 이제 그리들은 또 넓기 때문에 일반 번호로는 이제 좀 부분 가열만 돼가지고 뭐 한쪽에는 타고 한쪽에는 안 있고 뭐 이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그 무쇠로 된 거를 또 찾는데 무쇠는 또 이렇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뭐 매일 먹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러다 몇 달에 한 번씩 먹으면은 먹으려고 꺼내보면 녹이 벌컥해서 이러죠. 그렇다고 또 기름을 먹여 놓으면은 사실 그 기름이 산패합니다. 부패합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환상적인 컨비네이션을 찾아냈어요. 정말 끝내주는 이것도 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이제 여러 가지를 사서 몇 분 만에 겨우 성공했는데 그 트루버에서 나오는 이제 나중에 소개를 이제 정확하게 드릴게요. 사진하고 같이 트루버에서 나오는 이제 강연번호 그 이중 강연번호입니다. 불을 안쪽하고 바깥쪽 둘 다 조절할 수 있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 그리들 하고가 이제 조합을 취해 보니까 아 이거는 뭐 그 기적입니다. 기적.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놀러 가는 형님 댁이 있어요. 아는 형님 댁이 있는데 그 문경에 사십니다. 문경에 이제 산속에 사시는데 재밌는 분이에요. 멋있는 분인데 그 형님 댁이 이제 저희 부부는 1년에 몇 번씩 놀러 가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전화하니까 왜 놀러 왔냐고 하고 그러셔가지고 뭐 3월 달에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음, 그, 그 형님 댁에 그 이제 트루버 강냉번호하고 그다음에 세라믹 코팅 그 그리드를 가져갔어요. 가져가지고 이제 셋이서 이제 삼겹살을 한 3시간 구워 먹었나 얘기하면서 구워 먹었는데 놀라운 게 고기를 3시간 동안 구웠는데 타질 않아요. 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딱 적당하게 익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더 이상 타질 않아요. 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셋이서 고기를 꽤 많이 먹었는데 전혀 안 타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안 익느냐? 잘 익어요. 익는데 딱 먹기 좋은 만큼만 익어요.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정말. 그리고 당연히 뭐 눌어붙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리고 뭐 씻는 거는 뭐 한번 쓱 물에 한번 지나가면 되지. 세라믹 코팅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다 보니까 뭐 물건 소개하는 채널이 되어버리네요. 뭐 소개하면 좋죠. 제가 많은 돈과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 찾아낸 물건들이지만은 다른 분들이 이제 편리하게 쓰시면 좋죠. 아, 그리고 어젯밤에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뭐 미국의 나스닥이 아마 나스닥 역사상 이런 적은 처음일 것 같아요. 그 현재 그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7이라 그러죠. 빅테크. 요즘은 그 AI 시대잖아요. AI가 이제 제일 핫 이슈인데 지금 보면은 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엔비디아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죠. 주가 총리 1위를. 그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1위를 또 했었죠. 1위를. 뭐, 뭐 3천조, 3천조 달러가 이제 넘었죠. 3천조 달러 아니죠. 3 빌리언 달러가 이제 넘었는데, 근데 한 3천조 원인가요? 3천조 원이. 하여튼 그런데 어제 난리가 났는 게 뭐가 난리가 났냐 하면은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하루 동안 그 16.97%가 폭락했습니다. 16.97%가.
그래 액수로 얼마냐면은 850조가 날아갔습니다. 어젯밤새.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은 삼성전자 주가 총액이 요즘은 뭐 350조가 안 되죠. 300조 정도. 그럼 삼성전자 한 두 개 반이 하룻밤새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전선왕이 어제 이제 하룻밤 동안 날려먹은 재산이 줄어든 재산이 삼성전자 주가 총액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한 5% 정도 폭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도 그 정도 폭락했고, 테슬라는 ES 한 뭐 4%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3% 정도 폭락했고, 애플은 약간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애플이 제일 지금 그 AI 쪽, 인공지능 쪽은 제일 지금 제일 못하죠. 여러 번 시도했다가 계속 실패하고 실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애플이 이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인공지능을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전 세계가 뭐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정말 뒤집었어요. 뒤집어졌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중국의 뭐 신생업체입니다. 신생업체가 이제 딥시크라고 이제 AI를 발표했습니다. 챗GPT하고 비슷한 거예요. 챗GPT 비슷한 거 이제 LA 그 LLAM 모델이죠. 그 언어 모델, 라지 언어 모델 연애 AI인데 근데 그게 이제 발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발표했는데 그 성능이 챗GPT보다 살짝 못한 정도인 거예요, 성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그 딥시크 중국 그 이제 업체 딥시크 측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우리는 그 600만 달러 가지고 그 이제 우리 이제 컴퓨팅 파워에 투자한 돈이 600만 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00만 불 그러면 90억밖에 안 되잖아요. 푼돈이죠. 그런데 그 챗GPT에서 이제 그 오픈 AI 측에서 투입한 돈이 얼마냐 몇십 조 됩니다. 몇십 조 정도 투입을 했죠. 투자를 했습니다. 그 몇십 조 정도 투자해서 만든 거하고 90억 들여가지고 만든 거하고 성능이 비슷한 결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근데 그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 회사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1년에 뭐 한 1년에 그 한 600조 정도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900조 정도를 이제 AI에 투자를 했어요. 1년에 900조 정도를. 그런데 그 금액의 대부분은 어떻게 이제 지출이 됐냐 하면은 엔비디아에 이제 그 AI 칩 사는데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뭐 작년 한 해 동안 그 10배 넘게 올랐죠. 그죠? 10배인가 8배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올랐는데 왜냐하면은 칩 하나 가격이 한 8천만 원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하는데 뭐 보통 이제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그걸 몇만 개 사요. 그리고 1년에 그 몇 조, 한 2에서 한 4조 원어치 칩을 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그 90억만 가지고 몇십 조 엔비디아 칩의 성능을 오버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살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어제 엔비디아 주가가 완전히 진짜 거의 17%인 셈이죠. 16.97%니까 폭락해가지고 뭐 나스닥 초유의 이제 대이변이 난 거죠. 근데 어, 아마 오늘 벌써 이제 그 장외 거래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오후 1시인데 얼마인지 볼까요?
14.36%로 지금 좀 회복이 꽤 많이 됐죠. 한 2% 정도 회복이 됐는데, 오늘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개장하면은 이제 조금 더 회복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는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제 보통 월요일 날 주가가 폭락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악재가 있었으면은 이제 악재가 반영 안 되다가 월요일에 이제 공포에 이제 패닉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일단은 그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왜 다시 그 이제 공포 패닉 쉘이었느냐? 사실 실제보다 이제 과도하게 폭락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공식인 소문에 의하면은 거짓말이다 그죠? 거짓말이다. 뭐가 거짓말이냐면 실제로는 그 엔비디아 칩, 그 H100 칩을 5만 개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그냥 막연한 루머가 아닙니다, 이게. 블랙 루머가 아니에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제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은 한 5만 개, 실제로는 5만 개를 사용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거짓말 했느냐 하면은 그 5만 개 이제 엔비디아 칩은 중국에 이제 수출 검수 품목입니다. 수출을 못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AI를 그 발전시키려면은 무조건 AI 칩이 있어야 되는데 AI 칩을 못 구하면은 이제 중국이 AI가 발전 못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불법적으로 그 엔비디아 칩을 계속 사 모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제 회사를 이제 호주에다가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호주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호주 회사의 이름으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사는 거예요. 몇만 개씩 사가지고 실제로 이제 돌릴 때는 호주에서 돌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호주 회사가 아니라 중국 회사다 이거죠. 페이퍼 컴퍼니 하나 차려가지고 그런 얘기는 전에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9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한 1조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 회사들이 지출했는 비용보다는 거의 한 10분의 1 가까이 적게 썼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만큼 또 미국이 최근에 우리가 최고다 해가지고 방만하다가 완전 비상 걸렸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AI 연구를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얘기예요. 그 중국의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실제 상황은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꿈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왜 다르냐 하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제 그 동영상에서 얼핏 슬쩍 지나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우리가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정도 레벨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 그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기술이 생각보다 기술이 후진적입니다. 굉장히 뭐 제가 봐서는 전혀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낮아요. 그렇고 또 반대로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 미국을 제가 봐서는 상당 부분 초월했습니다. 초월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중국의 기술력이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 미국하고 대등하거나 내지는 어떤 부분은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앞섰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이제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은 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90년대에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의 이제 90년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뭐 20년 전에 넘죠. 거의 20에서 한 30년 전에 그 전 세계 저는 이제 전 세계 대학하고 다 연구를 해봤어요. 전 세계 뭐 한 50개국이 넘는 대학들과 연구를 해봤는데 그런데 그 이제 대학이 이제 크게 나누면 미국 대학이 있고 유럽 대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중국도 있고 물론 이제 러시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이제 보면은 이제 미국 대학, 유럽 대학인데 그 대학은 유럽 대학이 미국 대학이 탁월하게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요. 그래서 그 연구 능력은 대학의 연구 능력이잖아요. 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것 자체 유니버시티는 연구기관입니다. 그 칼리지는 교육기관이고 유니버시티는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유니버시티의 연구 능력이 그 나라의 연구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탁월하게 연구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런데 90년대에 벌써 미국 대학의 그 대학원, 뭐 연구를 학부에서는 하지는 않죠. 그죠? 연구는 대학원에서 합니다. 대학원에서 하는데 미국 대학원의 그 대학원생의 80%가 중국인이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이미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사회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그 교수도 뭐 중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도 중국인 교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이제 교수도 대부분의 교수도 중국 사람이고 대학원생은 80% 넘게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아예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예 정말입니다. 이 과장이 아니라 진짜예요. 실제로 제 이제 친구가 이제 뉴욕 스터니브룩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상당히 명문 대학이죠. 굉장히 명문 대학인데 거기 친구가 이제 스터니브룩에 있다가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왜 이러니까 왜 학교 마음에 안 드냐 그러니까 학교는 마음에 든대요. 근데 왜 옮겼는데 이러니까 도저히 이제 학위를 딸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왜 너도 똑똑한데 스터니브룩이 그렇게 빡신 모이지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대학원생이 다 이제 중국 사람이래요. 중국 사람인데 이제 연구다 보니까 대학원생들끼리 팀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국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인 중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가 안 되는 거죠. 연구를 해야지 자기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래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교수한테 따지고 했는데 교수도 중국이니까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가 중국말 배우면 될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미국 대학에서 그 정도예요. 그 아마 저 미국 대학의 대학원의 80%가 중국인인 거는 지금도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늘어났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연구는 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대학원 구성원의 80%가 중국이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과학 기술 인력의 80%는 중국인이라는 그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제 있는 그 첨단 기업들 있잖아요. 뭐 그게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애플이 됐든 뭐 엔비디아가 됐든 뭐 그 AI 분야 전 분야도 마찬가지 전 분야도 중국인 비율이 거의 한 40% 넘어요. 기술 인력에 특히 이제 어드밴스드 된 쪽은 리서치 인력의 한 40%가 중국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전부 다 최소한도 이제 박사 소지자죠. 80%가 중국이니까 그 박사학위 취득자의 80%가 해마다 중국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체 가겠죠.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45%가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기술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니다라는 건 억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학위를 따고 이제 그럼 근데 뭐 어쨌든 중국인이라도 미국 기업의 직원 아니냐? 그 말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고 기업도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세계적인 유능한 인재를 이제 중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중국으로 이제 영입을 하는데 그 영입하는 뭡니까? 정책이 있죠. 그 199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193 정책이 뭐냐 하면은 어, 이제 중국 기업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엔비디아에 근무하는 이제 엔지니어를 이제 연구 인력을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 어떻게 제의를 하냐면은 현재 너가 받고 있는 연봉의 9배를 3년 동안 보장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연봉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억 정도 받고 있다. 뭐 10억짜리 연봉은 흔합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뭐 10억 거래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10억 거래봤자 한 60만 불밖에 더 됩니까? 근데 10억, 내가 연봉을 10억을 받고 있는데, 10억을 받고 있는데, 9배 그때면 90억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3년 동안 보장하면은 상구 27, 27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리로 옮겨가지고, 그 보통 보면 이제 중국 업체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초청해놓고 가면은 이제 기술만 빼먹고 이제 차버리고 이런 게는 워낙에 이제 비일비재가 벌어지니까 그래도 3년은 안 주겠나 이거죠. 3년은. 3년만 주면은 270억 받아가지고 그냥 그, 그 걔네들이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회사에서 그 돈을 받으려면 30년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193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력들이 중국으로 건너가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중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 음,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것보다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월등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지금 뭐 거의 뭐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뭐 우리나라가 난리를 치는 게 사실 제일 큰 이유가 중국한테 기술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이제 그 독보적으로 지금 빨리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은 AI 분야,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로봇 분야,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는 거의 뭐 무시무시합니다. 이들 분야에서 지금 유일한 미국이 이제 이기고 있는 유일한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도 지금 제가 봐서는 한 5년 안에 이제 중국 업체에 추월을 당할 것 같아요. 추월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 이게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문제 이제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위기에서 가장 이제 치명타를 입게 되는 나라가 뭐냐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군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인 전투기 같은 멍청한 걸 왜 만드냐? 사실 그 말 맞는 거거든요. 그 말 맞는 건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미 도래했죠. 뭐 올해부터 테슬라는 옵티머스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900대씩 양산 들어가는데 뭐 내년 되면 일주일에 한 몇만 대, 한 1만 대 정도 양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용한데 지금 실제로 뭐 심지어는 테슬라의 일부분은 모든 부분은 아닌데 테슬라 옵티머스의 상당 부분을 이제 중국이 이미 추월을 했어요. 그 중국의 로봇 기술은 무시무시합니다. 그 이번에 이 컨텐츠 동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십시오. 뒤져가지고 중국 로봇 이렇게 뒤지면 나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로봇가 나옵니다. 동영상이. 근데 그게 조작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로봇 개, 로봇 개가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동영상에 나오는 개는 좀 지금까지 개와는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은 다리도 4개 있는데 다리에 이제 바퀴가 꽤 큰 게 또 달려 있어요. 다리 4개, 바퀴가 4개 있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돌아다니는 영상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는데 뭐 산, 들, 뭐 자갈박, 계단, 뭐 했던 뭐 심지어 벽, 수직 절벽까지 막 달리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게 조작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래요. 그런데 그게 뭐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뛰어난데 그 개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개 스스로가 지형지물에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반응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이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 걔가 멈추질 않아요. 온갖 종류의 장애물을 멈추지 않고 이제 달리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진짜 등골에 식은땀이 쭉쭉 나더라고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개가 어디에서 이겠습니까? 전투 로봇이래, 전투 로봇. 이제 개 등에다가 이제 기관총이나 뭐 박격포 이런 거를 장착하는 거예요. 장착해가지고 하면은 와 소름 끼칩니다 진짜. 그 왜냐면 그 개가 못 지나가는 장애물은 없어요. 숲이건 산이건 들이건 강이건 뭐 심지어 절벽조차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합니다. 근데 지가 알아가지고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형지물에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그런 개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진짜 막 진짜 등에 소름 끼칩니다. 근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그걸 한 100만 마리 정도 만들어 가지고 100만 대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에다가 그걸 한 10만 마리 풀어놨다. 그러면은 뭐 삭살이 되는 겁니다, 진짜. 삭살이 되는 그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떼거리를 덤비면은 그거 뭘로 막겠습니까, 그게. 포탄 속을 막 뚫고 들어올 텐데.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놀라운 이제 충격적인 로봇 하나 더 있습니다. 로봇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번에 CES에 발표된 로봇가 이제 유명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자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직립보행을 합니다. 직립보행을.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로봇 중에서 제일 이제 뛰어난 게 그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죠. 옵티머스인데 또 왜 그러냐면 AI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옵티머스도 이렇게 걸음 걷는 거 보면 엉거주춤하게 걸어요. 어, 다리 관절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머스가 손하고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데 걷는 거는 아직까지 의기적 걸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발표했는 로봇은 꼿꼿하게 걷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직립보행을 해요. 꼿꼿하게. 그리고 걸음이 옵티머스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빠릅니다. 걷는 속도가. 걷는 속도 굉장히 빨라요. 옵티머스는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리거든요. 느린데 그 중국에 이번에 발표한 거는 사람보다 더 빨라 그래가지고 얘가 보면은 이제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걷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옵티머스도 월등하게 진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자율주행으로 지금 가장 지금 어드밴스 된 게 테슬라잖아요. 그죠? FSD. 지금 1.3.2인가 3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중국에 지금 이미 작년에 4대 도시에 이제 로봇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로 하고 있어요. 4대 도시에 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봤는데 테슬라 못지 않습니다. 그 웨이모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요. 웨이모하고 테슬라의 차이를 제가 며칠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가 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옵티머스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AI를 도입해 가지고 제대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테슬라하고 중국에 한 5개 정도 회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5개 회사가 이제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중국의 기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나다 이거죠. 굉장히 발전했다 이거죠. 근데 여태까지 중국이 워낙 거짓말도 많이 하고 뻥을 많이 치다 보니까 뭐 중국 그러면은 안 믿죠, 그죠?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근데 안 믿다 보니까 너무 우습게 봤다 이거죠. 너무 우습게 봤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다 이거죠. 사실은. 어, 그래서 지금 진짜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바짝 정말 바짝 긴장해야 돼요. 지금 뭐 제가 봐서는 음, 이제 조만간에 그게 이제 그 아직까지는 이제 물 밑에 있는데 조만간에 그게 제가 봐서는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 그 이제 물 위로 떠오를 것 같거든요. 떠올라가지고 이제 야 큰일 났다. 생각보다 중국의 기술력이 엄청나네. 이게 이제 전 세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것 같아요. 이게 등장하는데 그 어제 사건이 정확하게는 지난주 사건이 그 이제 시발점이 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꽤 있습니다. 그 이번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가지고 어, 하여튼 정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제 이제 그 동영상에도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몇 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우려스럽냐면은 그, 그 우리의 정서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자화자찬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 국뽕은 제가 봐서는 나라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생각보다. 그래서 진짜 국뽕 멈춰야 됩니다. 국뽕 진짜 멈춰야 돼요. 국뽕 멈춰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제 긴장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긴장을 해야 되지. 한국이 최고야. 뭐 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제가 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세상살이 그렇게 호락호락지가 않은데 자, 슬슬 이제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을 끄고 이점에서 바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자, 이제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긴 그래도 아스팔트가 뭐 건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 그냥 세우겠습니다. 자, 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 우카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했고 지금 이번이 마지막 그 캄차카 반도 마지막 공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이륙해서 우카 공항을 출발하면 아마 캄차카 반도의 초입, 다시 말해서 러시아 본토의 이제 입구점에 도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였습니다.